오늘 밤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뉴욕시와 뉴저지 일부 지역에 눈이 예보됐습니다. 한인들의 고국 발전 기여인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뉴욕시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퀸즈에 의료 전문 공립고등학교를 설립합니다. 뉴욕시 지하철역에서 노숙자를 제지하다 주먹으로 맞고 길을 물어보자 강도를 당하는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화요일의 겨울 폭풍에 이어 오늘 밤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뉴욕시와 뉴저지 일부 지역에 눈이 예보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눈은 화요일의 눈폭풍과 비교하면 다소 가벼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미끄러운 도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뉴욕시에는 오늘 밤 10시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1에서 2인치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 토요일 정오부터 오후 4시 사이 더 많은 눈이 내려 뉴욕시와 뉴저지 북부 일대에 2에서 3인치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뉴저지 중부 및 남부 지역에는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오후 10시부터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겨울 기상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최대 4인치의 적설량이 예상됩니다. 뉴욕시의 토요일 최고 기온은 37도, 최저 기온은 25도인 가운데 체감 온도는 20에서 30도대에 머물며 좀 더 낮겠습니다. 도로가 얼어 다소 미끄러울 수 있어 이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욕 일원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90% 이상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한국의 이익이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15일 관할 지역인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등 5개 주의 한인 2,5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나종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주 뉴욕 총영사관 의뢰로 연구 발표한 동북부 한인 동포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는 나는 한국인 또는 미국인이기도 한국인이기도 하다고 답했습니다. 세대별로는 한인 1세 응답자는 56%가 나는 한국인, 32%는 미국인이기도 한국인이기도 하다고 답했습니다. 1.5세와 2세 응답자는 37%가 나는 한국인이라고 답했고 57%가 미국인이기도 한국인이기도 하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74%가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으나 모국인 한국에 대한 기여의 중요성을 묻는 항목에서는 1세의 76%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1.5세와 2세는 57%에 그쳤습니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모국과 연대감 등이 점차 희박해지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나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나 교수는 한인 정체성을 키우기 위한 장기적인 플랜을 짜지 않으면 동포사회가 모래알처럼 없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의 79%는 1세, 1.5세는 15%, 2세는 3.4%였습니다. 뉴욕시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퀸즈 우드사이드에 의료 전문 공립고등학교를 설립합니다. 14일 데이비드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학생들의 의료 분야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퀸즈 우드사이드에 의료 전문 공립고등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뉴욕주 최대 의료 네트워크인 노스웰럴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됐으며 전국 10여 개 고등학교에 의료 및 교육 시스템을 연결하는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계획에 포함됩니다. 2025년 가을 개교를 목표로 하는 노스웰 보건과학 학교는 기존 고등학교 커리큘럼의 의료직업 훈련을 통합해
졸업생들에게 의료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보다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학생 정원은 약 900명이며 모든 학생은 유급 업무 기반 학습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스웰럴스는 2030년까지 뉴욕이 약 4만 명의 간호 인력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가운데 시 교육국은 학교 설립을 통해 뉴욕 일원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던 10대 청소년이 8인조의 용의자에게 연이어 칼을 맞고 길을 물어본 한 승객은 강도를 당하는 등 뉴욕시 전역에서 지하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5일 오전 로어 맨해튼 월스트리트 역에서 근무하던 MTA 근로자가 역에서 노숙하던 이를 제지하자 그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역의 벤치 아래에서 자고 있던 노숙자를 발견하고 그를 제지하자 노숙자는 벤치에서 나와 주먹을 쥔 손을 위로 들며 그녀를 위협하고 그대로 주먹으로 여러 차례 그녀를 때렸습니다. 같은 날 오전 롱아일랜드의 지하철역에서는 섬뜩한 무차별 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브라질 출신 29세 관광객이 퀸즈 플라자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중 한 남성이 뒤에서 다가와 그의 왼쪽 목을 칼로 찌른 뒤 도주했습니다. 그로부터 하루 전인 14일 오후 이번에는 코니아일랜드의 지하철역에서 일당 8명이 16세 청소년을 여러 차례 칼로 찌르고 도주했습니다. 또 경찰은 이번 달 초 브루클린의 지하철역에서 길을 물어본 한 남성을 잔인하게 강탈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3명의 용의자는 길을 물어보는 26세 남성을 땅바닥으로 밀고 그의 지갑을 빼앗은 뒤 도주했습니다. 최신 뉴욕시경의 통계에 따르면 1월 대중교통범죄율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6.1% 증가했습니다. 대낮에 맨해튼 웨스트빌리지에서 노상 방류하는 남성을 발견한 시민이 이 문제로 시비를 걸었다가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은 15일 27세 피해 남성을 칼로 찌른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용의자는 지난 14일 맨해튼 웨스트빌리지 다우닝 스트릿에 위치한 건물 앞에서 소변을 보다 이를 발견한 27세 남성이 문제를 삼자 용의자는 뾰족한 흉기로 이 남성의 오른쪽 복부를 찌르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맨해튼 이스트빌리지에서 노상 방류를 저지른 남성에 문제를 제기한 66세 남성이 칼로 목을 베이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 인우드에서는 한 노상 방류자가 자신을 현장에서 목격한 경찰을 피하려다가 자동차로 경찰에 돌진한 사건도 발생했었습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뉴욕시에서 노상 방류는 체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벌금이 부과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한계 도달 등이 정치권의 핫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대선 전에 중도 낙마할 것으로 점치는 미국의 유권자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주 맘머스 대학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유권자 902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전 민주당의 다른 대선 주자로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답변이 20%에 달했습니다. 또 교체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28%로 전체 응답자의 48%가 바이든 대통령의 낙마를 예상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도 교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답변은 10%, 어느 정도 있다는 응답은 22%에 그쳤습니다.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낙마 가능성 이유를 건강 문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 낙마 가능성으로는 각종 형사 사건에서의 유죄 판결 등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를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정신력과 체력을 가졌다는 답변은 32%에 그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정신력과 체력을 갖췄다는 답변은 51%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인 절반이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대선 후보 중도 사퇴는 물론 대통령 임기를 마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안보 무임 승차 불가론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미국민들은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환호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세계 리더십이 최근 몇 년간 변화했으며 냉전 시대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던 동맹이
일부 미국인에게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냉전 종식 이후에도 유지됐던 동맹의 의미는 세계화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8년 금융위기, 트럼프의 국제기구에 대한 공격 등으로 약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이클 베클리 터프츠대 교수는 동맹 구조는 냉전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며 현재는 위축된 상태라며 미국의 역사를 보면 동맹이 강조된 지난 80년이 오히려 일탈이었다며 미국은 다른 대륙들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돼 있고 혼자서도 잘 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화적인 세계 질서가 구축되면서 동맹의 의미가 약화되고 있음을 파악, 미국이 무역과 이민, 안보 측면에서 동맹국들로부터 오히려 이익을 빼앗기고 있다고 강조하고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새 시대에 맞게 미국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며 나토와 동맹국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맹도 버릴 수 있음을 시사, 보수 성향의 미국인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장이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표결 일정을 거부하고 하원 휴회를 선포, 바이든 행정부 및 민주당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은 어제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등에 대한 지원 예산안에 불법 이민 대응을 위한 국경 강화 예산이 제외됐다며 이 예산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휴회를 선언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16일로 예정됐던 우크라이나 원조 예산안 관련 표결은 자연스럽게 무산됐고 약 2주간 휴회에 들어감에 따라 오는 28일 이후에나 재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앞서 연방상원은 지난 13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에 대한 안보 지원을 골자로 한 953억 달러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연방하원에 회부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사실상 독단적으로 연방하원을 좌지우지하며 우크라 지원 법안 논의조차 거부하며 휴가를 떠나버렸다며 국가안보를 정치투쟁의 볼모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연방상원에서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민주당에 동조했기 때문에 존슨 의장이 하원에도 반란표가 나오면 또다시 자신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을 것을 우려 아예 의회 문을 닫아버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존슨 의장은 성명을 통해 백악관의 비판은 말이 안 된다며 대통령은 취임 뒤 1년 이상을 휴가로 소일하면서도 하원 의장과 만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차남 헌터가 우크라이나 기업에게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한 전 연방수사국 정보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되면서 민주당이 탄핵조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전직 FBI 정보원인 알렉산더 스미르노프를 허위 진술 및 거짓 보고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 재판에 넘겼습니다. 웨이스 특별검사는 공소장에서 스미르노프는 트럼프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 FBI에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 임원들이 2015년 또는 2016년에 바이든 대통령과 헌터에게 각각 5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거짓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스미르노프는 당시 부리스마의 한 임원이 헌터를 고용한 이유에 대해 그의 아버지, 즉 바이든을 이용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보고하기 위해서라고 보고서에 기재했으며 이 또한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스미르노프의 이 같은 보고는 비밀정보원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 즉 첩보로 밝혀졌으며 이 같은 주장은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 및 가족을 공격하는 근거로 활용돼 왔습니다. 이처럼 스미르노프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짐에 따라 민주당은 공화당의 탄핵조사 근거가 사라졌다며 탄핵조사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탄핵조사 이유는 스미르노프의 주장 때문이 아니라 바이든 일가의 부정 의혹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증거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시간 오늘 새벽 2시 반쯤 한인 밀집 지역인 로스앤젤레스 인근 란초 쿠카몬카 지역에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 여진 발생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올해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지난해 3월 실리콘밸리뱅크 붕괴 당시 상황을 가정, 은행 대처 가능성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한때 실종설이 나돌다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밝혀졌던 알렉세이 나빌니가 옥중에서 사망, 살해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대 종양외과 학과장인 위암권이자 한인 샘윤 교수와 제자인 윤모 박사가 장기간에 걸쳐 발표한 26개 논문에서 실험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볼티모어의 라커스토어를 운영하는 한인 자매를 벽돌로 무차별 폭행한 흑인 남성에게 지난 7일 종신형이 선고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분석 결과 뉴저지가 교통사고 사망자의 30%가 보행자로 드러나 전국에서 보행자에게 가장 위험한 주였으며 뉴욕주는 4번째로 위험한 주로 조사됐습니다. 올 들어 한 달 반 동안 한국에서 미국 국채가 1조 3,400억 원어치 판매됐으며 이는 지난해 1년 판매량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에 힘입어 미국 국채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미스터비스트의 운영자가 연간 무려 7억 달러 상당의 수입을 올린다고 시사주간지 타임이 보도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가벼운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최저 기온은 2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7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3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선거를 위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투표 시 국외부재자는 신분증명서만 지참하시면 되고 재외선거인은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재외선거인이 귀국 등의 사유로 등록 신청을 철회할 경우 관할 선관위에 귀국 투표 신고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센터가 2024년 풀뿌리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고등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거주하는 9에서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한인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와 캠페인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참가 학생들은 5월 3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2주 동안 선출된 공무원 및 연방의회 구성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3월 29일까지 모집하는 풀뿌리 인턴십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43년 전통의 명품 다이아몬드 킴스 보석에서 스페셜 세일을 진행합니다. 전화 212-575-2317번 또는 855-260-4700번으로 문의주세요. 이상으로 2월 16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